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왜 내 인스타 광고는 효과가 없을까?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원래 제목은 왜 내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 광고는 효과가 없을까?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모든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광고가 혹시 효과가 없으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 때문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영상이 너무 길다라는 컴플레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전부터 이 아래 설명란을 보시면 1, 2, 3, 4 해가지고 토픽별로 제가 몇 분에 뭐가 시작하고 몇 분에 뭐가 시작하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 몇 분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그 부분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듣고 계시는 항목이 재미는 없는데 그 다음에 나올 항목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 부분으로 넘어가니까 그냥 필요하신 부분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데스크톱에서만 되고 모바일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그 시작점을 보시고 글로 이렇게 빨리 넘기기를 해주시면 원하는 부분만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원래부터 하고 있었는데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은 인스타그램 광고라고 썼지만 사실 인스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죠. 제가 예전에 블랭크 코퍼레이션 관련한 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만 하면 그분은 이건희 회장님의 예전 집을 사셨죠. 집도 사고 직원들 보니까 아무 때나 휴가를 무제한으로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도 많이 보내주고 되게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또 온라인 상에서만 광고만 하면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강의를 들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서비스를 사용을 해라 라고 하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늘면서 거기에 대한 질은 저도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무조건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경험상 뭐든지 광고만 하면 잘 된다라는 법칙은 없거든요. 그 뒤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안 될 때는 뭐가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된다 이런 데는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거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주말에 부모님을 모시고 백숙집에 가는데 남한산성에 있는 백숙집인데 산골 짝짝에 있더라고요. 진짜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오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구석에 있고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 제일 마지막 백숙집이었는데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는 길에 물론 이제 일찍 가서 그렇긴 하지만 내려오는 길에도 거기까지 가는 곳에 있던 다른 백숙집이나 다른 식당에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 백숙집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는 곳이었고 그 아래는 제 생각에는 아무도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을 보고 온라인에서 광고가 진짜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광고를 돌리면 이 광고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도 가끔씩 그랬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광고를 대신 해드려도 어떤 분들은 효과가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효과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왜 그럴까를 되게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효과가 없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서 오늘 그걸 좀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홍보를 하실 텐데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것을 가정해요. 상품이 형편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광고를 해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품의 질이 좋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는 ROI 분석이에요.
여긴 제가 되게 사진을 되게 작게 해놨는데, 일단 ROI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로 내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에 대비해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 비용 대비 효익의 문제인데요. 우리 모든 광고는 노출, 그다음에 클릭, 구매가 정확하게 추적이 됩니다.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광고를 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은 TV 광고를 했을 때 누가 몇 명이나 봤고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왔고 이걸 볼 수는 없지만, 온라인에서 광고할 경우에는 노출이 과연 몇 번이나 됐는지, 그 노출 중에서 클릭이 몇 번이 일어났는지, 혹은 영상이면 그 노출 중에서 뭐 3초 이상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클릭을 해서 내 사이트에 와서 구매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비용을 100만 원을 쓸 때마다 매출이 200만 원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ROI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온라인상에서는. 그래서 단순하게 대행사에만 맡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에게 100% 맡기는 순간 분석을 못 하잖아요. 혹은 그쪽에서 분석을 해주는 걸 100%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정보를 남에게 맡기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파악하는 건 최대한, 뭐 광고는 남한테 넘기더라도 이런 분석 같은 거는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모르신다면 뭐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좋은 강좌들이 많고, 실제로 뭐 유료로 가르치는 것도 많으니까 한번 좀 배워 놓으시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툴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구글 애널리틱스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보통 대부분 이제 홈페이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와서 그 중에서 몇 명이 이 페이지로 이 두 번째 단계로 가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가고, 뭐 이 중에서 뭐 몇 개는 구매 페이지고, 막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 그래서 구글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뭐 일반 상용어 툴도 굉장히 많아요. 클릭키라는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만 하면, 그리고 시간만 투입을 하면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꼭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고, 인스타의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계정만 노출이나 뭐 이런 게 추적이 되지만,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을까. 바이오 링크를 몇 명이나 받고 그 중에서 몇 명이 클릭을 했고, 그 다음에 구글을 통해서 내 사이트에 몇 명이 왔는지를, 그러니까 인스타 바이오 링크를 통해서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니까 인스타그램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건 뭐 제가 몇 년 전부터 쓰는 기본적인 수치인데, 이 노출에서 클릭으로 넘어갈 때 이거를 클릭률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CTR이라고 하죠. CTR, 클릭 스루 레이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온 사람이 구매를 하는 걸 전환율이라고 하죠. 컨버전 레이시라고 하는데, 온라인상에서 일반적으로는 이 CTR이 평균적으로 2%, 그 다음에 전환율도 2%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000원을 지불을 해서 10,000명한테 노출이 되게 했다라고 하면, 클릭을 해서 내 웹페이지에 온 사람은 20명 정도가 되겠죠.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 20명 중에서 200명이구나. 200명 중에서 2%면 이제 4명이 구매를 한 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뭐 10,000원에 10,000명이나 노출이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단순하게 수치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매출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4명한테 우리가 판매를 한 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클릭률이 1%라도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클릭률이든 전환율이든 이 둘 중 하나가 1%만이라도 늘면, 지금 뭐 클릭률을 한번 해보죠. 이게 3%가 되면 여기가 300명이 되고 여기가 2%니까 6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클릭률은 단순하게 1% 늘었는데, 뭐 어차피 곱셈이니까 여기에 늘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1%밖에 안 늘었다고 해도 4명에서 6명으로 늘었잖아요, 판매가. 이건 50%가 는 거예요, 2명이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거를 비용을 지불해서 늘릴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분석을 해서 1%만 늘리면 내 매출이 50%가 늘어나는데 이 50%를 늘릴 것이냐,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쉬운 거는 돈을 늘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은 회사들은 당연히 이제 이쪽을 늘리겠죠. 근데 우리는 예산이 많은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저처럼 혼자서 하는 일반 셀러분들이신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CTR이나 이 컨버전 레이스를 올리는 게 훨씬 더 이롭고,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이 위에 말씀드린 분석을 꼭 해야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캠페인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돈만 넣고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그냥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내가 뭐 평균을 2%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뭐 인더스트리는 뭐 클릭률이 10%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환율이 1%가 될 수도 있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평균은 뭐 자기 일단 다른 회사 평균은 모르니까 일단 한 뭐 1년 정도 계속해서 해보시면 본인의 평균이 나오니까, 그거를 내년에는 뭐 1% 늘린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1%를 늘린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그러니까 개선된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 광고가 효과가 없는 이유는 그 홍보 대상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타겟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경험이 있는 마케터 분들도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포함을 해서 저도 항상 이런 실수를 해요. 근데 알고 고치는 거랑 아예 모르고 왜 잘못됐는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랑은 이제 차원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뭐 마사지 기계를 홍보한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타겟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아바타라고 하죠. 타겟 아바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컴퓨터를 너무 오래 봐가지고 목이 아픈 직장인이 타겟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어버이날이 곧 한 달 앞인데 부모님께들이 선물을 찾는 이제 자녀분들을 타겟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항상 목이나 어깨가 뻐근하신데 마사지 샵에 갈 시간이 없는 어머니를 타겟으로 한다든지 되게 많겠죠. 마사지 회사마다 그러니까 마사지 기계 회사마다 다를 테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에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에 어머니한테는 홍보하지 않는 게 좋겠죠. 옆에 보시면 이게 제 기억으로 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의 SNS 이용 행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어머님들은 이제 여기 한 60대 정도 되는 여성분들이신데 인스타그램 사용률이 0.2%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만약에 그 마사지기를 어머니들을 타겟으로 했는데 홍보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사용자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뭐 목이 아픈 아까 직장인들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런 사람들 타겟으로 한다면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일반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한다면 요즘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틱톡 같은 SNS는 전혀 좋은 선택지가 아닐 거예요. 틱톡을 하는 직장인 거기 사용자는 보통 이제 10대에서 20대 초반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10대에서 20대 사이인 사람들한테 그 마사지 기계 홍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우리의 캠페인이 그런 식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이라고 하면 전혀 그 사람들에게는 클릭을 할 유인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홍보할 대상이 누군지, 아바타가 누군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채널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정보를 좀 확인을 하고 마케팅을 하셔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오고, 실제로 이런 부분을 정말 임의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광고 영상이나 사진이나 그런 문구나 이런 걸 제작할 때 그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어렵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안 볼 곳에 아무리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광고를 돌린다고 해도 효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 광고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세 번째는 상품 가짓수에 대한 건데요. 이 광고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상품 가짓수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다 잘하셔도 광고 효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내 광고 비용 대비해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 가짓수가 없을 때인데, 제가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원래 아마존 PL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PL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브랜드 상품을 아마존에다 론칭하는 게 주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내 브랜드를 붙여서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단순하게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띄워온다고 해도 제조 시간, 그 다음에 뭐 인증받는 거 다 하면 뭐 상품 찾는 것까지 해서 길게는 6개월, 짧게는 뭐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론칭을 해놓고 다음번 론칭을 바로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일단 두 번째 상품, 세 번째 상품을 내보니까 매출이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처음에 하면 안 팔리다가 이렇게 팔리다가 이게 좀 다시 내려오다가 두 번째 상품 론칭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다가 세 번째는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상품을 합해서 세 번째 상품을 합해서 매출을 낸 게 아니라 첫 번째 상품의 매출만 놓고 봐도 이런 식의 효과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상품을 주문을 할 때 하나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키보드를 판다, 컴퓨터 키보드를 판다 그러면 키보드를 팔 때 마우스 세트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키보드만 제가 팔고 있으면 마우스를 제가 새롭게 내놨을 때 마우스랑 키보드랑 같이 사고 싶은 사람들은 제 고객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마우스를 내놨을 때 키보드를 같이 사고 싶은 사람들을 타겟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연관된 상품을 계속해서 내놨을 때 이제 객단가라고 하잖아요. 보통 주문당 단가 혹은 객단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상품, 연관된 상품을 내놓으면 추가적인 노력이나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매출이 저절로 늘어나는 경험을 과거에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마케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어렵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 상품 세일즈 페이지에 와서 주문까지 하기에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제일 어려운 건데, 그걸 하게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주문을 하나라도 더 하게 해서 객단가를 올리면 이 아무리 광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광고를 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상품이 어떤 사이트에서 하나만 팔리고 있으면 오히려 구매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상품 가짓수가 너무 적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하나만 팔고 혹은 뭐 10개 미만으로 팔고 계신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키 그 매장에 갔는데 나이키 신발 하나만 팔아요. 에어조단 요즘 몇 가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에어조단 7을 뭐 판다 쳐봐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팔아요. 그러면 에어조단보다 싼 농구화를 찾는 사람들은 아예 구매를 못할 거고, 에어조단 7이 너무 싸다라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안 살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키 티셔츠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매장에서 못 사죠. 그러니까 상품 가짓수와 종류가 많을수록 우리가 광고를 해서 우리 상품 페이지로 오게 만들었을 때 이 광고가 비싸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객단가가 올라가면 이제 그런 비싼 광고비를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캠페인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해주시면 광고가 좀 잘 먹힌다, 그러니까 잘 먹힐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혹시라도 난 지금 당장 상품 두 번째 상품을 내놓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번들을 하시면 돼요. 어필레이트 마케팅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상품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상품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1+1 행사를 하는 거죠. 혹은 2+1 행사를 해서 그 하나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거를 뭐 2개, 3개 사면 뭐 하나만 구매할 때 할 때보다 20%, 뭐 30% 혹은 50%까지 할인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일단 처음에 혹시라도 지금 상품 하나밖에 없거나 뭐 가짓수 10개 미만인 분들은 번들을 활용을 해서 이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을 생각을 좀 해보시면, 마케팅이 아무리 성공적이어도 그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객단가를 높이셔가지고 마케팅 캠페인 자체를 좀 캐시플로우를 플러스로 만들어 놓는 연습을 좀 하시면 향후에 성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판매 퍼널 부분인데, 이
다음번에 얘기할 이메일 마케팅이랑 판매 퍼널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판매 퍼널은 국내 마케팅 커뮤니티에서는 잘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지만 많이들은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판매 퍼널에 거의 뭐 다음에 나오는 이메일 마케팅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광팬입니다. 그 좋은 상품이랑 마케팅 캠페인만 아까 전에 그 ROI를 잘 분석해가지고 플러스로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그냥 돌아가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냥 계속 제가 비용 결제하는 곳이랑 매출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곳이랑 통장을 같이만 만들어 그 똑같은 통장에다가만 할 수 있게 해놓으면 무제한으로 그냥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 자동화를 위해서도 판매 퍼널을 꼭 한번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무튼 그 마케팅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이 판매 퍼널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 판매 퍼널은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긴 걸 해가지고 뭐 모르는 사람, 좀 관심 있는 사람, 실제 고객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스텝을 나아가면서 실제 고객으로 만드는 그런 게 판매 퍼널이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도 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 일반적으로 광고를 할 때 내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 상품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사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물론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이 보는 웹사이트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상품에 관심 있는 사람을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최대한 찾겠지만 그 사람이 그때 내 광고를 봤을 때 그 내 상품을 사고 싶어할 그런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판매 퍼널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상품 인더스트리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좀 리드 매그넷이라고 뭔가 좀 무료로 주고 그 사람을 이 퍼널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우리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해서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지게 하는 게 이제 퍼널인데 그 이거를 전 이따 이제 말씀드린 이메일로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요즘은 툴이 좋아져가지고 페이스북 광고만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동화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자동화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아요, 되게. 아무튼 그렇고 요즘은 툴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이게 혼자 하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인퓨전 소프트라고 하는 툴이 있었는데 인퓨전 소프트 아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거 좀 오래 하신 분일 거예요 아마. 현재는 킵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팔렸지만 그 뭐 한 7, 8년 전만 해도 인퓨전 소프트 쓸 줄 모르면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 한다고 어디 가서 이제 명함도 못 내밀고 막 그랬었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단순하게 워드프레스랑 뭐 메일침프랑 페이스북 픽셀만 있으면 누구나 이 방금 여기서 말씀드린 판매 퍼널을 무료로 이제 자동화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까. 아무튼 이 옆에 보이시는 게 이제 인퓨전 소프트라고 하는 것의 비용인데 요즘은 좀 비용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월 $200씩 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제 비싸고 그리고 툴 자체도 사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좀 컴퓨터 프로그램을 아는 사람이 좀 쓸 수 있었고 저처럼 이제 프로그래밍 잘 못하는 사람들은 쓰기 굉장히 어려워서 아예 직원 하나 뽑든지 아니면 웹업체 맡기든지 막 그래야 됐었는데 요즘은 그런 좀 쉽게 쓸 수 있는 툴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 판매 퍼널 부분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페이스북만으로도 이런 자동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픽셀 때문이거든요. 그 픽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광고를 본 사람 혹은 뭐 내 광고 영상을 3초 이상 본 사람, 10초 이상 본 사람, 1분 이상 본 사람 이런 식으로 관심도를 나눠서 정보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페이스북에서는 그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고 그 정보가 사실은 우리가 돈을 내고 얻은 정보인데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픽셀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픽셀을 사용을 하는 게 방법이 리타게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돈 주고 어디 가서 살 수도 없는 정보예요. 근데 그 페이스북에서는 이거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리타게팅을 하시면 내가 원래 돈 쓰고 얻은 정보를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광고를 본 사람한테 다시 광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처음 광고하는 것보다 효과가 엄청나게 좋고요.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관심 없는 사람을 계속 관심이 있도록 설득을 해서 구매까지 이뤄내는 거기 때문에 좋고 리타게팅에서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특징적으로 한번 내 광고를 본 사람과 유사한 사람 혹은 클릭을 한 사람과 유사한 사람 구매를 한 사람과 유사한 사람 이 세 가지 유형을 나눠서 이것과 유사한 사람들에게 다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내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하고
실제 구매를 한 사람한테 다시 광고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들에게도 광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처음에 광고를 돌릴 때는 내 광고를 보고 특정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반응을 할지 모르는 반면에 이미 내 광고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사람들에게만 다시 광고를 하기 때문에 다시 긍정적인 반응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로는 그 엄청 싸게 광고를 돌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리타게팅은 한번 시간을 내서 활용을 해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메일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이메일 마케팅이 아까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퍼널에서 내려가는 거를 이메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메일 마케팅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챗봇 신봉자이기도 해서 이메일을 그냥 챗봇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요즘 뭐 페이스북 메신저가 이제 푸시는 좀 줄이긴 했는데 아직도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방식이어서 챗봇이나 이메일 둘 다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저는 하나 이제 좀 이걸 잘못 쓴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 한번 광고 강의를 할 때 어떤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발 브랜드의 그 CTO였던 것 같아요. CEO는 아니시고 CTO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뭐 1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있는데 어떻게 쓸지 잘 모른다. 그냥 그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이런 거 주소 같은 거 다 페이스북에 던져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광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유사한 타겟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금방 뭐 매출이 최소한 1억은 더 넣을 수 있고 이게 이메일 하나당 월 매출이 한 $2 정도 돼요. 보통 평균적으로 10만이면은 20만 달러니까 2억 정도 늘어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안 쓰고 계신다고 해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해외랑 이메일 사용하는 법이 좀 달라가지고 그건 좀 알아보고 하셔야 되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렵사리 이메일을 이제 얻어서 뉴스레터에 가입하겠는데 상품이나 브랜드를 소개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손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보가 아니라 설명을 하시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그 상품이 나한테 뭐가 좋은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브랜드가 뭐가 좋은지 다른 브랜드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얘기해주지 않으면 몰라서 구매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먼저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인간적으로 하세요. 그냥 내 친구한테 이메일 보내듯이 하셔야지 하루에 뭐 2-3번씩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이거 사라 하면 스팸으로 이제 바로 이렇게 분류되기 십상이니까 인간적으로 대하시면 좋고 그 이메일이 요즘 누가 이메일 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냥 단순한 광고보다 이메일이 아직 굉장히 많이 선호되기 때문에 그 저를 한번 믿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슬라이드를 작성을 안 했는데 그 말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케팅 효과가 그러니까 마케팅이 효과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마케팅에 올인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상품 개발이나 뭐 브랜딩이나 이거 할 때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나머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CS라든지 배송이라든지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마케팅 효과를 내는데 당장 사용할 자원이 없는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마케팅에다가만 비용을 쓴다면 효과가 없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제대로 된 비즈니스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마케팅 효과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거나 적어가지고 통장 잔고를 탈탈 털어서 광고를 돌리면 효과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좀 여유가 생기셨을 때 광고를 하는 게 더 좋고 오히려 그 비용으로 웹사이트를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CS나 배송 시스템을 좀 더 좋게 만든다든지 상품 리스팅 페이지를 좀 더 이쁘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겪어봤지만 광고를 보는 분들이 저의 절망적인 상황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착각을 느낀 적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유가 없으면 광고 효과를 내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참지 못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효과가 없는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상황이시면 광고보다는 좀 다른 부분에다가 자원을 투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도 굉장히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길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원하시는 부분으로 점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해 안 하시면 좋겠는 부분은 저는 온라인에서 마케팅은 필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거랑 단순히 예산을 소진을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서 혹시라도 위에 있는 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시고 계속 예산만 소진하시면서 왜 온라인 마케팅 잘 된다더니 난 안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씩 바꿔 나가시면 분명히 개선점을 찾으실 수 있고 그리고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 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